지역에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전부 봉쇄 조치됐지만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늘부터 도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 인증이 의무화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요트마리나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순탄치 않습니다. 민간 업체가 계류업 등록조차 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시설을 늘렸는데 또다시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곳에 따라 2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과 산지 영하 10도 안팎, 동해안은 영하 3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더욱 추워져 내륙과 산지는 영하 12도 이하, 동해안은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영동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밤부터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동해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코호트 격리 조치 등의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벌써 100명을 넘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5일 A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환자와 직원 등 모두 33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고 확진 환자들은 병원과 의료원 등 전담 치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에서 그 역학조사 추진단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그 확진자는 저는 지금 전담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고 접촉자들 그런 사람들은 전체를 지금 코호트 격리를 다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증상 등에 따라 병실을 재배치해 입소자 간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 전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입소자와 직원 모두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간호 인력 6명을 파견해 감염 관리와 입소자 간호 등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뒤 현재까지 113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확진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3차 접종이 좀 제일 중요하다. 도 내에서는 2주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는 주춤한 분위기지만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 등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의 계도 기간 뒤에는 절차를 어긴 업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대형마트 입구입니다. 방역 패스 접종 시설임을 알리는 큼지막한 현수막과 입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정 규모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농수산유통센터를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몰리자 방역 패스를 안내하는 직원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사정은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 방역 패스 발급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직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요거 점색 여기 보시면 점 3개짜리 있잖아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QR 체크. 방역 패스 기능이 없는 강원도 전용 전자 출입 명부인 강원 패스포트의 경우도 별도로 백신 접종 완료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QR코드 인증이나 안심콜만으로도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방역 패스 인증이 필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가,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백화점 2곳과 대형마트 17곳으로 춘천에서는 백화점 1곳과 대형마트 6곳입니다.
방문객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예, 그 전부터 하던 거니까 저희들이야 평범한 일이었고요. 그냥 패스하는데 별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하철 같은데 텔레비 보면 뉴스 나오잖아요. 보면 콩나물처럼 붙어 있어요. 응? 붙어 있는데 왜 대형마트를 사용 못하게 하고? 지난 4일 법원 판결로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 정부 결정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른 시설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앞두고 있어 이번 방역 패스 확대 조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태백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8일 이후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 4만여 명이며 모두 82억 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고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재래 행사와 민속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된 정월대보름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대보름제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소규모 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우체국 사거리 일대에 달등 터널과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해 행사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마리나 사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는 관계기관과 관련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요트 계류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트들은 갈 곳이 없게 됐고 앞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레저 선박 4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항 마리나 계류장입니다. 민간업체는 강릉항을 요트 마리나로 개발하겠다며 지난 2008년 강릉시와 협약을 맺고 클럽하우스와 계류시설을 지어 10년 가까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해당 업체가 요트 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곳 계류장은 무등록 상태입니다. 계류비를 내고 레저 선박을 보관해온 선주들은 계약 주체가 사라져 막막합니다. 계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우리들은 선조협에서는 배를 어디다가 정박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빨리 시에서 해결하든가 해양수산부에 어디에 해결해 주든가. 업체 측은 계류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마리나 사업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놓고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어항구역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부찬업에서 사전에 비지정권자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황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법적으로 마리나 항만이 아닌 어항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운영해왔던 강릉항과 속초 대포항 계류장 두 곳은 무등록 상태임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합니다. 사업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문서를 낸 적은 없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갱신하라 했음에도 안 해가지고. 점용 중인 어항구역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항관리권자인 지자체는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트레저 활성화는 물론이고 마리나 항만으로 도약하려는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치를 넘어서 추가 매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고성군의 사정은 더 심각해 최근 새로 만든 소각장에 처리 용량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들어오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태워야 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매립장을 늘렸는데 추가 매립 공간 확보에 또 나서야 할 처지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 쓰레기 매립장에 5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각해도 될 쓰레기들을 매립장에 묻고 있습니다. 고성군 쓰레기 소각장에 가봤더니 쓰레기를 소각장 밖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소각 용량보다 많은 쓰레기가 들어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의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20년에 준공했는데 3만이 채 되지 않는 고성군 인구를 기준으로 하루 처리 용량 최대 30톤 규모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17,124톤이던 쓰레기 반입량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가량 지속적으로 늘면서 24시간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도 다 태우지 못하고 결국 묻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은 지난 2020년 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하자 오는 2028년까지 쓸 수 있도록 지난해 매립 용량을 8만 9천여 세제곱미터에서 10만 7천여 세제곱미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속도라면 당초 계획보다 3년 당겨진 2025년쯤 매립장이 가득 찰 전망이어서 다시 매립장 증설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처리량보다 반입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바로 또 시설 증가를 예를 들면 소각시설이나 이쪽 매립장 이거 바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심지어 고성군은 연간 수천 톤에 달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폐목재 폐기물은 매립장에 묻지 않고 연 10억 원가량을 들여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무한대로 마련할 게 아니라면 획기적인 쓰레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각해야 될 소각 쓰레기도 많아지고 우리 소각장은 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매립이나 여기서 처리하지 매립하지 못한 부분 다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소진되는 예산도 많고. 고성군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이 때문에 정작 태워야 할 쓰레기를 묻고 있다며 재활용품은 잘 분리수거해서 배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 바다숲과 대문어 산란 서식장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속초 대포동 앞바다와 고성 청간리 앞바다에 각각 151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이 새로 조성됩니다. 대문어 산란 서식장은 3척에 신규 조성되며 기존에 사업이 추진 중인 강릉과 고성해역에선 올해도 대문어 서식장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